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기가 막힌 우리 시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엄마 홀로 저를 키워내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는 살림만 하셨다는데 갑작스레 아빠가 돌아가신 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먹고 살 궁리를 해야만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살림만 하던 엄마에게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데요. 한동안은 식당 설거지부터 회사 급식하는 곳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거기다 살림만 한 엄마는 일을 하면서도 많이 서툴러서 바로 쫓겨난 적도 많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던 엄마를 보며 아는 지인분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 텐가? 그 집에서 오래 일하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만뒀다고 하는구만. 엄마에게 물었다는데요. 가사 도우미요?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일이 워낙 서툴러서 괜히 민폐만 끼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자네가 살림은 아주 똑부러지게 하잖아. 지금 내가 소개해주는 곳 사장님이랑 사모님 성격도 아주 좋으신 분들이야. 그래서 서로 가려고 하는 집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분들이 딱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음식이야. 사장님 입맛이 아주 까다로워서 음식 솜씨 좋고 인성만 바른 사람이면 바로 합격이라고 하더구만. 근데 자네가 음식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자는가? 그러니까 가서 면접 한번 보라고. 지금 그 집으로 몇 명이나 면접 보러 갔다가 그냥 왔지 뭔가. 근데 문득 자네가 생각나더라고. 엄마의 지인분이 말을 했다는데요. 근데 저보다 경력 많은 사람들도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눈에나 차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 아니겠나? 그냥 편하게 가서 음식 한번 하고 온다고 생각하고 다녀와봐. 그날 가서 음식 한 것까지 일당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니까. 지인분이 계속해서 엄마를 설득했고 조건이 좋다는 말에 엄마도 솔깃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후에 그 사장님 집에 가서 면접을 보고 하루 가사 일을 시작했다는데 엄마 말로는 그 집 사모님이 청국장 좀 끓여주시겠어요? 우리 남편이 청국장을 참 좋아해서요. 엄마에게 말을 했고 평소에 청국장을 많이 끓여봤던 엄마가 금세 뚝배기에 청국장을 끓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집 사장님이 뚝배기 안에 청국장을 숟가락으로 떠서 한 입 가져갔다는데 그런 사장님을 엄마가 긴장한 채 바라보고 있었고요. 와, 국물이 진짜 진하네요. 예전에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입니다. 아주 맛있네요. 맞아요. 청국장이 이래야죠. 라며 금세 밥 한 공기를 뚝딱 하더랍니다. 그뒤 사모님은 사장님이 좋아하는 요리 몇 가지를 엄마에게 더 만들게 했고 그 음식을 맛보던 사장님이 정말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런 사장님을 보며 사모님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고 혹시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실까요? 저희는 하루가 급해서요. 우리 남편이 정말 잘 먹네요. 입맛에 딱 맞나 보네요. 우리 남편 어렸을 때 할머님이 키우셨다는데 아무래도 그 맛이 그리운 것 같아요. 사모님이 엄마에게 바로 출근하라고 하시면서 사정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그 집에 취업을 하셨고 그 집 사장님 사모님은 굉장한 부자라고 했지만 우리 엄마에게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셨어요. 그렇게 엄마는 그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일을 하게 되었고 저도 가끔 그 집에 초대되어 간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과 사모님은 그런 저를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 집에는 제 또래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란성 쌍둥이로 아들과 딸이었어요. 그럼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랬는지 둘 다 예의 바르고 참 착했어요. 거기다 식사 시간이 되면 우리 엄마와 저도 그 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탁 위엔 항상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간혹 맛있는 생선이 나오거나 하면 사모님이 일일이 가시를 발라서 우리 셋에게 똑같이 나눠주셨는데 그런 사모님을 보며 괜찮습니다. 우리 딸은 제가 먹이겠습니다. 라며 엄마가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요. 언니는 얼른 식사하세요. 음식 하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저는 애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어찌나 예쁘고 배가 부른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우리 아영이는 음식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서 더 예쁘답니다. 사모님이 저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사모님은 우리 엄마보다 1살 어렸는데 우리 엄마를 부를 때마다 항상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제게도 앞으로 이모라고 부르렴 이라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우리 엄마는 그곳에서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사 도우미를 하셨고 사모님이 월급도 꽤 많이 주셔서
엄마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였어요. 음식 같은 것도 항상 나눠주셨기에 항상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소개팅으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댁 가족들은 저를 상당히 못마땅해 했고 결혼 전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네 엄마가 가사 도우미라고 하던데 그게 정말이냐?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네, 아빠 돌아가시고 쭉 가사 도우미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우리 집 수준의 가사 도우미는 좀 그렇구나.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참 난감한데. 시어머니는 제 기분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거침없이 말을 했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혼자서 이렇게 잘 키우신 게 더 대단한 거지. 남편이 시어머니를 나무랐지만 그 뒤 시댁 가족들은 제게 딱히 질문도 하지 않았고 다들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댁을 다녀온 저는 그 당시 충격으로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남편이 매일 찾아와 빌어댔고 남편은 거의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해서는 내가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헤어진다는 말만 하지 말아다오. 우리 아들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니다. 라며 저를 설득했고 남편의 정성에 결국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절대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거죠. 시댁은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꽤 잘 됐던지 시댁 가족들은 항상 돈을 펑펑 쓰고 다녔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는 게 몸에 배어있지 않았기에 되도록이면 저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시댁 가족들은 그런 저를 보며 궁상맞다라며 못마땅해 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다시 막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혼까지 했으니 제가 어쩌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온 시어머니가 제가 남은 치약을 끝까지 남김없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얘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궁상인 거니? 그러니까 네 엄마가 그렇게 평생 가사 도우미만 한 거 아니겠니? 모름지기 사람은 통 크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며 저를 비웃기 바빴어요. 물론 처음에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알뜰한 게 좋은 거지. 그럼 엄만 며느리가 돈을 펑펑 쓰고 다녔으면 좋겠어? 제 편이 되어주기도 했지만 그래 나는 돈 많은 집 며느리가 들어와서 돈 좀 펑펑 써댔으면 좋겠다. 하필이면 가사 도우미하는 집 딸을 데리고 와서는.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우리 엄마가 가사 도우미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곤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남편이 옆에서 제 편이 되어주었기에 그나마 좀 참을만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남편도 결국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고 사실 엄마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잖아. 너네 집이랑 우리 집이 좀 많이 차이 나는 건 맞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가 널 받아준 건데 너도 웬만큼은 좀 맞춰드려라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런 시댁 가족들을 보며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걱정하실 엄마 생각에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결국 폭발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엄마가 우리 집에 밑반찬을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날 하필 시어머니도 우리 집에 오셨다가 두 분이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어머, 사돈도 와 계셨네요. 그러게요. 애들한테 밑반찬 좀 갖다 주려고 들렸습니다. 맞다. 사돈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하긴 가사 도우미를 10년 넘게 했는데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뼈 있는 말을 툭 하고 던졌고 아, 네, 그렇죠 뭐. 그러고 보니 평생을 음식 만들면서 살았네요. 엄마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엄마가 가지고 온 반찬 그릇의 뚜껑을 단숨에 열더니 맛을 보고는 근데 음식 맛이 진짜 좋긴 하네요. 겉절이가 아삭아삭한 게 진짜 맛있네요. 정말 특색 있네요. 이거 우리 식당에서 반찬으로 내놓으면 아주 대박 나겠는데요? 라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아유, 그 정도 실력까지는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수준이죠 뭐. 엄마가 손사래까지 치면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사돈, 그러지 말고 우리 식당에다 겉절이를 좀 만들어서 팔아보는 게 어때요? 물론 제가 겉절이 값은 드릴게요. 아니면 시간 날 때 와서 겉절이 만들어주면 제가 일당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물었고 예? 아닙니다. 그 정도 맛은 아닌데 사돈이 너무 좋게 봐주셨네요. 사돈 드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조금 만들어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판매하거나 그럴 정도는 안 돼서요. 엄마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의 말에 정말요? 그럼 저도 겉절이 좀 부탁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단숨에 대답을 해버렸고 얼마 뒤 엄마가 겉절이를 한 통 담아서 우리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뭐하러 가지고 왔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되는 거지. 원래 말투가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어떻게 그러니? 그래도 네 시어머니인데. 겉절이는 막 버무렸을 때가 제일 맛있으니까 오늘 갖다 드려. 엄마가 당부까지 하며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는 사돈, 그때 주신 겉절이 말입니다. 그거 식당 손님들한테 드렸더니 인기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 겉절이 살 수 없냐고 물어보고 난리도 아니에요. 네?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돈 집에서 드시라고 드린 건데 뭐하러 그러셨어요? 왜긴 왜겠어요. 혼자 먹기 아까워서 그랬죠. 그래서 말인데요. 사돈이 겉절이를 저한테 파는 건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제가 그것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제가 지금 하는 일도 있고 해서요. 아, 그 가사도우미요? 그거 월급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식당에 나와서 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그 가사도우미보다 월급 더 많이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어떻게 사돈 식당에서 일을 한단 말입니까? 거기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집 사장님 사모님하고도 약속한 게 있어서 그만둘 수도 없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가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 우선 다시 한번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 엄마의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아니 사돈, 지금 남의 집 일을 봐주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사돈 딸 시엠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우선 아닙니까? 조금 서운하기까지 하려고 하네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돈 식당에 가서 일하는 것도 참 그렇고요. 그렇게 서운하시다면 제가 가서 겉절이 비법을 좀 가르쳐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난감해진 엄마가 급한 김에 시어머니에게 제안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사돈이 와서 일해주면 좋겠는데 전 그렇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럼 한번 오셔서 알려주세요. 제가 재료랑은 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는 정말 얼떨결에 시댁이 운영하는 식당에 직접 가서 겉절이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렸다는데 식당 조리실로 들어서던 엄마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데요. 겉절이를 할 배추가 어마어마하더랍니다. 하지만 엄마는 별말 하지 않고 사돈, 겉절이 양이 꽤 많네요. 예, 이왕 하는 거 많이 좀 해놓으려고요.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시어머니가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겉절이 버무리는 비법을 알려드렸으나 메모도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가 옆에 서서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더랍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사돈 받아 적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물었다는데요. 제가 식당 일만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데 눈대중으로 대충 보면 다 압니다. 라며 자신만만해 하더랍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도 그런가 보다 하고 겉절이 버무리는 비법을 계속 알려드렸다는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엄마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양의 겉절이를 다 버무리자 시어머니가 큰 김치통에 겉절이를 담기 바쁘더래요. 사돈,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간단히 감사 인사를 하더니만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내서는 엄마에게 내밀더니 이건 오늘 겉절이 담은 일당입니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아닙니다. 제가 돈 받자고 한 일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엄마가 거절한 후 그곳을 나와버렸다는데 사실 그런 시어머님의 행동에 엄마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기에 저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행동은 계속되었고 수시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는 사돈, 내가 아무리 해봐도 사돈이 해준 겉절이 맛이 안 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라며 엄마를 식당으로 계속 불러냈고 가사도우미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엄마는 시어머니의 식당에 들러서 겉절이 버무리는 법을 몇 번이나 알려줬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바라만 볼 뿐 겉절이 배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고 했어요. 사돈, 제가 이렇게 매일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오늘은 사돈이 직접 해보시죠. 제가 옆에 있다가 잘못된 부분은 말해드릴게요.
라고 엄마가 말을 했다는데요. 제가요? 난 못해요. 이래봬도 내가 사장인데 내가 겉절이를 왜 버무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매번 이렇게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는 사돈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가 다시 물었고, 사돈이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 가사 도우미를 10년이나 넘게 하고 있죠. 이쯤 했으면 사돈이 계속 해준다는 말을 해야지. 도대체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해서 엄마에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건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일할 생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사돈 겉절이 맛있다고 소문났는데 손님상에 겉절이를 안 내놓을 수도 없고 처음부터 겉절이를 나한테 왜 해줘서 이 사단을 만들었냔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돈이 다 책임져요. 작정을 한 것인지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땡깡까지 피우더랍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남편이 제게 전화를 했는데 오늘 집에 택배 하나 갔을 거야. 그거 엄마 식당으로 가야 하는 건데 내가 깜빡하고 주소를 우리 집으로 했거든. 그거 엄마 식당에 좀 갖다 드려. 남편이 말했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바로 시어머니 식당으로 갔는데요. 저를 본 식당 직원들이 갑자기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식당 주방 안쪽에서는 익숙한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사돈, 그건 억지 아닙니까? 저도 이만큼 알려드렸으니 더 이상은 못 도와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가사도우미가 뭐라고 그거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건지 꼭 돈 없는 인간들이 쓸데없는 자존심만 세더라.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제가 놀란 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갔더니 엄마가 겉절이를 버무리던 고무장갑을 벗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영아, 엄마가 놀라서 저를 바라봤고 왔니? 네가 네 엄마 좀 설득해라. 아니 가사도우미보다 여기가 훨씬 나은데 도대체 일을 왜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당최 모르겠구나.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그런 두 분을 바라보며 엄마가 여기 왜 있냐고. 별거 아니야. 겉절이 만드는 비법 좀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린 거야. 그럼 방법만 알려드리면 되는 거지. 왜 엄마 혼자 이 많은 겉절이를 다 하고 있냐고. 제가 흥분한 채 소리를 쳤어요. 아니 얘가 별것도 아닌데 어디 CM이 앞에서 큰 소리야 큰 소리가.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을 했지만 엄마 언제부터 이 일했어? 한 몇 주 된 것 같은데. 엄마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경우세요? 사돈한테 식당 일을 시키다니요. 제가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물었고 아니, 네 엄마가 좋아서 먼저 가르쳐준다고 한 걸 왜 나한테 이 난리냐? 이래서 수준 맞는 집안이랑 결혼시켰어야 하는데 가사도미 엄마한테 뭘 배웠겠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막말을 하면서 엄마가 저를 째려봤어요. 그러더니 다시 시어머니가 꼴의 사돈이라고 그래도 대우해줬더니 가사도우미 주제에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오늘 일당 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더니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서 순식간에 우리 엄마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정신줄을 놓아버렸고 옆을 봤더니 이제 막 다 버무린 겉절이가 빨간 고무통에 담겨 있었는데 제가 그 겉절이를 양손으로 막 움켜쥐고는 시어머니의 면상과 머리에 버무려 버렸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의 파매머리와 얼굴이 겉절이 범벅이 되었고 야! 너 미쳤어? 이게 진짜 돌았구나! 시어머니가 마구마구 소리를 질러대며 부들부들 떨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엄마가 버무린 겉절이통을 뒤엎어버리고는 겉절이를 있는 대로 발로 밟아버렸어요. 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온몸에 겉절이를 뒤집어 쓴 시어머니가 발광을 한 채 소리를 질러댔는데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아영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며 저를 말렸지만 그런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당신 내 말 잘 들어. 나한테는 함부로 해도 되지만 우리 엄마한테 이딴 식으로 함부로 하는 건 절대 용납 못해. 알겠어? 가사도우미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우리 엄마는 적어도 정직하게 사셨어. 당신이 뭔데 그런 우리 엄마한테 그딴 소리를 해? 제가 악에 받쳐 식당에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댔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다들 조용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던 분들조차도 내가 언젠가 한번 크게 일치를 줄 알았어. 어디 사돈한테 그렇게 일을 시켜먹어. 나도 더러워서 더 이상 일 못하겠으니까 그만둔다 라며 아침밥까지 벗어 던지며 나가버렸고 나도 그만둔다. 그동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꾹 참고 있었는데 진짜 인간 말종이구만 이라며 다른 이모님도 나가버렸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이모님들에게 어떻게 했을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식당은 난장판이 되었고 제가 엄마를 끌고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뒤에서 겉절이를 잔뜩 뒤집어 쓴 시어머니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발광을 해대고 있었는데 마치 인간 겉절이인 줄 알았네요. 머리에서 양념이 잘 된 겉절이가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와 저는 곧장 친정으로 갔고 엄마 왜 그런 꼴을 당하고 있었어? 아니 처음에는 비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러려고 했는데 벌써 몇 주나 지났는데 배울 생각이 없는 것 같길래 참다 한 소리 하던 참이었는데 네가 들어오더구나 라며 엄마가 제 눈치를 봤어요. 그렇게 제 눈치만 보던 엄마가 이제 어쩌려고 그래? 어쩌긴 뭘 어째. 아까 내가 겉절이 날려버리는 순간 결혼 생활도 끝난 거지 뭐. 그동안 우리 친정 엄청 무시하면서 나한테도 정말 심하게 했어.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마음 아파할까봐 꾹 참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엄마. 잘 살았어야 했는데. 라며 제가 눈물을 글썽였는데요. 됐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 뭐 한다고 참고 살아. 잘 생각했어. 우선 변호사 알아보고 이혼 진행하자. 저는 엄마가 말릴 줄 알았는데 엄마는 생각보다 단호하게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야! 너 미쳤어? 네가 우리 엄마를 겉절이 범벅으로 만들었다며. 너 돌았냐? 지금 당장 와서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 아니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니까. 남편이 씩씩대면서 고함을 질러댔어요. 마음대로 해. 나도 니네 집 식구들 지긋지긋해서 이제 이혼하려고. 그리고 네가 뭔데 나한테 가만 둔다 만다 그 지랄이야 지랄이. 이제 너랑 끝이니까 이혼 도장이나 찍어라. 라며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잠시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전화를 해댔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수십 통이나 보내왔지만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요. 남편은 지속적으로 시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빌면 다 해결되니까 제발 빌라며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했어요. 그렇게 이혼한 지 한참이 지났고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 나야. 누구시죠? 제가 물었고 나야 당신 남편. 전 남편이 대답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차단했더니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가 왜 내 여보야? 전화 끊는다.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 네 목소리 듣기도 싫으니까. 제가 단숨에 말하고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여보 잠깐만. 나 진짜 급해서 그래. 전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네가 급한데 왜 나한테 그래? 당신이 장모님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그건 또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알아듣게 말을 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왜 네 장모님이냐? 당신도 잘 알면서 왜 그래? 전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내가 뭘 알아? 우리 식당 상가를 이번에 장모님이 사신다고 했다는데 장모님 가사도우미에서 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 아님 노뚜라도 맞은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여기서만 10년 가까이 장사해서 지금 단골 손님도 꽤 많잖아. 우리 곧 상가 계약 기간 종료 직전인데 설마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지? 그때쯤 남편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게 뭔 말이야? 그 상가 니네 집 거 아니었어? 니네 집 거라며. 근데 우리 엄마가 그 상가를 산다는 말은 또 뭔 말이냐? 사실 그 상가 우리 집 거 아니었어. 너랑 결혼할 때 그냥 큰소리 한번 쳐본 거야. 그 식당 운영해서 그냥저냥 먹고 산 거지 딱히 큰돈도 못 벌었어. 근데 그때 장모님 겉절이 내놓은 뒤로 의외로 손님이 갑자기 많이 늘어서 엄마가 그 겉절이에 집착했던 거야.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말 좀 잘해줘. 부탁이야. 남편이 사실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엄마가 그 상가를 산다는 말이네? 그렇다니까. 근데 너 진짜 몰랐어? 우리 엄마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맨날 큰 소리만 치고 다니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 별것도 없어. 그래도 우리 가족들 거기 식당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제발 부탁할게. 장모님 그 상가 계약한다는 소식 듣고 지금 우리 엄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전 남편이 주저리 참 길게도 말했는데요. 그런 전 남편에게 네 월급 있잖아. 그 월급으로 온 가족이 다 먹고 살면 되겠네. 라며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에도 전 남편에게 수시로 전화가 왔지만 일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잠시 후에 집에 돌아온 엄마에게 엄마 그 인간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가 그 인간네 식당 상가 계약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인간 지금 헛소리 하는 거지? 제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맞아. 그 집 식당 상가 내가 이번에 계약할 예정이야.
그렇잖아도 거기 부동산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벌써 소문이 났나 보네.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그 식당 상가를 산다고? 엄마 혹시 로또 됐어?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식당 상가를 사? 엄마 가사도우미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 그때 당시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아니 가사도우미 월급이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상가를 산단 말입니까? 그렇게 놀라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던 저를 보며 엄마가 놀랄만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이 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 목숨값으로 받은 그 돈을 도저히 쓸 수가 없었고 통장에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그 집 사장님과 사모님이 엄마를 조용히 불렀다고 하는데요. 아영이 어머님, 혹시 돈 가진 거 있으세요? 사장님이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돈이요?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건축업을 하는 건 잘 아시죠?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기가 막힌 위치에 상가 하나를 아주 저렴하게 분양하는데 제가 아영이 어머님께 뭐 해드릴 건 없고 그 상가라도 분양해드리고 싶은데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 몇 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분명히 돈 좀 될 겁니다. 아영이 어머님 혼자 아영이 키우시려면 돈이라도 있으셔야죠. 사장님이 엄마에게 다시 물었고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라며 엄마가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시던 분도 돈 좀 벌어서 그만두신 겁니다. 그분도 아영이 어머님처럼 음식도 잘하시고 참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동안 저희 쭉 봐오셨잖아요. 아영이 어머님 덕분에 매일같이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는 고향 맛 느끼면서 하루하루 즐거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엄마도 의심이 들어서 그 집을 소개해준 지인분에게 물어봤다는데요. 내가 말 안 했었나? 그 사장님 눈에 잘 만들면 돈 버는 거 순식간이야. 그래서 다들 그 집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거고 돈 가진 거 있으면 그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해봐. 그 사장님이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 기부도 많이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세상에 그런 분 없다. 돈 많으면 다들 갑질하기 바쁜데 없는 사람 살펴주는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지인분의 말을 듣던 엄마가 다시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사장님과 사모님의 바른 모습을 보고 결정했고 얼마 뒤에 사장님에게 저기 그때 말씀하신 그 상가 지금도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 좀 받더라도 돈이 조금은 있어야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우리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보험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보험금이 꽤 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제 전 재산입니다. 라며 엄마가 사장님의 눈치를 받고 걱정 마세요. 계약도 아영이 어머님이 직접 하실 거고 큰 문제 될 건 없을 겁니다. 전 궁금하시면 상가 건물 주소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라며 사장님이 상가 건물 주소를 알려줬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확인을 한 엄마가 그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했고 사장님 말대로 몇 년 후에 그게 대박을 쳤답니다. 그 뒤 엄마는 사장님이 알려주는 대로 이것저것 조금씩 투자를 했고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돈을 벌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적극 도와주셨던 사장님이 조건을 걸었다는데요. 제가 돈 벌게 해드릴 테니 대신 가사도우미 그만둔다고 하지만 말아주세요. 제 입맛에 맞는 음식하는 분을 쉽게 찾기가 어려워서요. 전에 가사도우미 분도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돈을 부더니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셨거든요. 라는 말을 했답니다. 결국 엄마는 사장님과 사모님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돈이 있었음에도 가사도우미를 계속 하셨던 거고요. 그런 엄마의 말을 다 듣던 제가 근데 그동안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거야? 너 결혼할 때 말하려고 했는데 네 시댁 식구들 얼굴 보고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 네 전 남편도 영 마음에 드는 상도 아니었고 그래서 말을 안 한 것뿐이야.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런 엄마의 말을 들으며 제가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돈을 물쓰듯이 쓰고 다니는 그 집안 사람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제가 이혼한 뒤 엄마가 본격적으로 복수를 준비했고 잘 알아보니 그 식당 상가가 전 시댁 소유가 아니라 그냥 세입자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랍니다. 마침 그 식당 상가 주인이 상가를 내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엄마가 그 상가를 사버렸어요. 엄마가 말하기를 엄마가 식당 상가 세주인이 되어 나타나자
전 시부모와 남편이 실신 직전이더래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한동안 계속 전화를 하며 빌어왔지만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그 사람들을 식당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 뒤 그 인간들이 다른 곳에 식당을 다시 개업했다고 하는데 몫이 좋지 않아 파리만 날렸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결국 그 식당도 접고는 일자리를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어찌나 고소하던지 10년 묵은 책증이 다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결혼 잘못해서 엄마한테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앞으로는 효도하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